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의 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남한에 대한 제재 가능성,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국당 원내 총무가 문재인을 만나서 북한산 석탄 밀수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언급하니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죠. 정부가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해요, 정말.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예. 문재인이 한 말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야 원내 총무가 예. 같이 만난 자리에서 예. 더불어당 원내 총무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 근데 예. 문재인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예. 상임위에서 중점 사안으로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국익이라고 할 적에는 예. 어느 나라 국익이냐 이거야. 예? 이게 문제가 되면 첫째는 북한이 문제거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국익을 얘기하는 거야, 남한의 국익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관계가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니 그냥 넘어가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국정 책임자라면은 국정조사를 해야죠. 적국의 제재 위반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서, 즉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관련 범법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그것이 국익이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앞에 두고 지난 광복절에는 또 문재인이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그 연내에 착공할 그 계획이라고 했다는데요. 예. 김정은이를 아주 돕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아주 안달이 났어. 그냥 국제 제재건 미국 제재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근데 소위 남북 관계라고 하잖아요.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대북 지원이거든요. 북한 도와주는 일을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의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되면은 해도 그렇죠. 좋다. 당연하죠.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서는 비핵화는 물론이고 북한이 대남 적화 야욕을 버려야 그래야 그게 중요하죠. 북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뭐 대남 적화 야욕은 물론이거니와 비핵화 시작도 할 의사도 없는 데다 대고 그냥 퍼주는 북한 거예요. 퍼주고 싶어서 야단인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속는 것이 남북 관계 남한하도 좋다는 임플라이가 되잖아요. 북한에다가 대주면서 남한이 뭘 좋아? 그리고 이 북한 철도 남북 철도 도로 관련해 가지고 우선 그게 경제적 지원에 우리가 놓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at the same time 그것은 군사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남침로를 건설해주는 일이에요. 군사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을 못해줘서 안달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 8.15 바로 전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 3곳하고 개인을 제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에게
미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행위죠. 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스의 기사 중에는 네.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대북 제재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존 볼튼과 같은 미 정부 내 관리들을 화나게 했을 것이다. 이 조치가. 그렇잖아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될 판에 이거는 풍선을 부는 놈 따로 핀 꽂는 놈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에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벌써 지난 6월 7월에 사이에 장비, 설비, 전기 뭐 이런 것을 한 10억 원어치 그러니까 US 달러로 하면 89만 불어치를 이미 공급을 했대요. 이미. 근데 원래 그런 예외 조치를 신청해가지고 얼라우 되면은 해야 될 일인데 미리 해놓은 거야. 해놓고서 이제는 이제 뻔뻔해진 거예요. 배째라는 식이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주권적인 행위라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UN 제재를 이행하라고 다른 나라들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네.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주권 침해고, 또 다른 나라가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권 침해가 아니고 뭐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걸 왜 개성에다 하냐 이거야. 판문점도 있잖아. 중간지대. 그것도 개성공단 옆에다 한다는 건데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고 개성에 둔다는 것은 김정은의 심부름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또 아주 좋게 해석하더라도 적진에다가 왜 그걸 두냐고. 평양과 서울에 양측이 둔다면 그것도 말이 돼. 그죠? 그렇죠. 안 그러면 한 군데다 두려면 판문점에 둬야 되지. 왜 개성에다 둬? 유사시에 거기에 가 있는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슨 철도를 놔준다, 도로를 내준다, 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다 설치한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세컨드 보이콧을 당할지 안 당할지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마당에 아주 공개적으로 정부 주도로 제재 위반을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석탄 밀수에 연루된 기업이나 개인의 불법 행위는 물론 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개연성을 충분하고 그런데다 대놓고 정부 주도로 제재 위반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겠네요. 그렇죠. 첫째는 그 도덕적으로 말이죠. 이 UN 제재 또는 미국의 독자적 제재는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부탁해서 한 거거든요.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고 특히 유엔에서 그 제재 결의가 났을 적에는 다른 나라들한테 이 제재를 꼭 이행해 주시라고 부탁을 한 입장이라고. 그렇죠. 그래놓고서 자기가 하네. 위반을 한다는 게 이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또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방관했고 뭐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정부 주도로 뻔뻔하게 위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제재라는 것이 결국은 UN 제재를 미국이 enforce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그렇죠. 행위를 미국이 하는 거예요. enforce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무역업자가 이런 불법 행위하는 것을 눈 감아준 정도가 아니라 애당초 이 밀수 행위를 정치 권력이 주도했을 것 같다 이거지. 기획하에. 기획해가지고. 그러면 이 범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은 이것은 나라가 범죄 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거니와 애교적 제재, 그냥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 무슨 어려움이 당했더라도 누가 손 뻗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인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네. 제재의 타겟인 북한 김정은에게 대하는 것을 보아 제재를 어겨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I have a good chemistry with him. 뭐 서로 통한다 이거지. 김정은이 하고. 그렇게 하고 엊그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또 트윗에다가 warmest regards and respect for Chairman 김 위원장에 대한 따뜻한 안보와 존경을 전한다. 존경을 전한대 김정은이한테. 이따위 말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해서 공동의 적이니까 이 제재를 하자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김정은이를 제재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적한테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야. 존경하던. 칭찬을 하고 있고 이놈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파트너를 벌을 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김정은이를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비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김정은을. 저는 김정은을 도와주고 같이 저놈을 제재하자고 한 파트너는 네가 걔를 도와주니까 제재를 한다?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애당초 김정은이 같은 놈을 불러가지고 만나서 사람 대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였거든. 응? 그렇게 하고 지금 늘상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놈한테 준 거 하나도 없이 받기만 했다. 받긴 뭘 받아? 그래서 쓸모 없어진 핵실험장, 또 미사일 발사대 폐기하는 신용하고 핵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유해 송환 그거 받았으니까 나는 준 거 하나도 없이 받기만 했으니까 이득 본다 그런 얘기거든. 주고 받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한테는 김정은이를 만나주고 김정은을 축해주는 것이 김정은한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준 거라고 이미. 그렇죠. 예? 나라로 인정해줬으니까. 나라로 인정하고 좋은 국가 지도자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그리고 북한 체제의 본질을 왜곡시킨 왜곡했어요. 그 김정은은 종전까지 혐오의 대상, 적대감의 대상이었거든요. 또 그래야 마땅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치켜 세워주고 그냥.
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전에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책은 레짐 체인지거든요. 근데 그 레짐을 맡고 있는 저 김정은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레짐 체인지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못 쓰게 만든 거야. 아주 무디게 만들어 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게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쁘게 말하면은 이 트럼프의 과오는 예. 이건 뭐 핵무기 없애고 뭐 그 이상이에요. 그 잘못을 엄격하게 따지면 계산한다면은.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됐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혹시 한국의 문재인에 대한 불만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유는 예.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어서 그렇다. 또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었다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미국도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니까.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돼요. 결국은 따지면은. 그렇죠. 예.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면 저놈도 안 하지만 나도 안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자기 비난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중국 차이나 데일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구체적 조치로 진심을 보이는 것에 상응해. 그러니까 그 놈이 미사일 발사대 폐기하고 핵실험장 문 부신 거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뭔가 해야 된다 이거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피지컬리 나타나는 거는 이렇다 이 말이야. 또 환구 15서는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적함착적. 이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쳐서 시선을 돌리는 행위래.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도둑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둑이야 하고 소리쳐서 시선을 돌리는 행위예요. 도둑 자신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보고 이놈아 네가 도둑놈이지 뭐야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끔 했어요. 내가 볼 적에는. 왜 그런 약속을 하냐 이거야. 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을 하냐 이거야. 아직도 그 말을 쓰고 있어.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는커녕 추가로 진전하고 지금도 있다고. 계속 만들고 있대요. 진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보고가 나왔고 따라서 우리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일단은 핵무기나 핵시설, 핵물질을 신고하고 어디에 몇 개 어느 양이 있다고 신고하고 그 핵물질 생산을 스탑시키는 거거든. 그 조치를 하고 나서 미국이 무슨 보상을 하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낌새가 없잖아요. 낌새가 없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8월 달에 폼페오가 가게 되면은 그다음 조금 있다가 구구절에 뭐 시진핑이가 또 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이가 또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제가 그래 이 삼각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들이 공모해 가지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제재 해제고 종전 선언이거든. 네. 근데 그 논리는 있어요. 그 걔들이 하는 논리는 지금 싱가포르 선언에서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개선을 하려면은 제재를 해제해야 되잖아. 또 종전을 선언해야 되잖아. 에? 특히 또 걔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체제 보장이 있잖아요. 네.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내가 약속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 종전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거든. 그 말대로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싱가포르에서 사인해 준 거라고. 예. 이북만 유리하게 다 돼 있네요. 지금 예. 보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 질문이 뭐냐면 네. 문재인이가 하는 행동이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세요. 지금 문재인이가 이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앞잡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를 허무는 행동을 하고 또 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를 북한에 압박하기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편이 돼서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렇게 하는 문재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 또는 그 행보에 대한 제동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나마도 예, 그나마도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인데 제재 유지도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따뜻한 존경을 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놈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하잖아요. 네. 그 이중적인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손으로는 악수하고 너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발길질 하는 거예요. 네. 발로는 발길질을 차고 손으로는 악수하는 형태라고요. 참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행동인데 여하간에 네. 우리로서는 그나마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고 또 이번 폼페오 방북을 취소한 것이 트럼프가 마침내 깨달아서 지금 시진핑이 김정은이 문재인이한테 내가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행이네요. 깨닫고 자기는 내심 이번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별무 소용이구나 소용없겠구나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잘못된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고 근데 또 모르지 또 지난번처럼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번복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정리하자면 네. 북한산 석탄 밀수로 꼬리가 잡힌 꼬리가 밟힌 문재인의 석탄 게이트가 그 전모가 조속히 밝혀져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치 권력이 개입된 정치 권력이 주도한 일이라면 그야말로 하이 트리즌 반역 행위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즉각 정권이
돼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군 형법으로 처단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나와서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할 계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자각과 국민적인 저항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